밤의 정적은 거짓이다. 그것이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고 지친 그래픽 디자이너 김하나가 포식자와 우연히 마주친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녀가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핏줄 속에 흐르는 조용하지만 무시무시한 유산을 발휘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던 그 찰나를 다룬다. 늦은 밤이었다. 서울의 불빛이 더 이상 따뜻하게 반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밤. 하나는 16시간 동안 모니터만 바라보며 차가운 커피와 끝없는 완벽주의에 의지해 지친 몸을 달래고 있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기대는 순간 엔진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저항할 수 없는 자장가가 되었다. 그녀는 축 처진 채 손에는 무거운 듯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과 운전사 석회에게 그녀의 취약한 상태가 완전히 노출되었다. 석호는 평범했다. 심지어 공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도시가 점점 한적해지자 그의 뒷거울 속 시선이 달라졌다. 길을 확인하는 시선이 아니라 포식자 같은 탐색의 눈빛이었다.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미소는 그의 가면에서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약하다고 가정한 채 쌓아 올린 소름 끼치는 자신감이었다. 그는 또 다른 쉬운 표적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너무 지쳤거나, 너무 겁먹었거나, 싸울 줄 모르는 이름 없는 여자라고. 그가 모르는 사실은 그가 보고 있는 건 잠든 소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는 UDT 707 특임대가 배출한 가장 화려하고 엘리트 전투원 중 하나인 김진우 소장의 여동생이었다. 하나는 단순히 지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변화가 감지되는 순간 피로는 사라지고 대신 전투 혈통에서 이어진 냉철하고 외과적인 명료함이 그녀를 지배했다. 몸의 모든 신경이 감각이 되어 비상 잠금 장치, 다음 교차로까지의 거리, 그의 손 위치를 평가했다. 그리고 어둡고 고립된 뒷골목에서 석호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오만한 바보의 행동이었다. 그가 그녀를 몰래 기록하려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는 메모리 카드를 집으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가 결코 방어 불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순간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문제는 하나가 반응할 것인가가 아니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평범한 택시 뒷좌석에서 UDT 7777에 얼마나 많은 힘이 살아날 것인가.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달라.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한국 군대의 강렬하고 심장 뛰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하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달라. 그리고 군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와도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자. 자, 시작한다. 모니터의 형광빛이 아직도 하나 김해의 눈꺼풀 뒤에서 아른거렸다. 그녀는 거의 기절하듯 대기 중인 택시 안으로 몸을 던졌다. 습한 서울의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16시간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한 뒤 지친 몸을 속빈 껍데기처럼 만든 피로와는 달리 공기는 달라붙는 듯 끈적거렸다. 27, 하나는 이 강행군에 익숙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작고 조용한 그녀의 아파트조차도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먼 곳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운전석에 주소를 중얼거렸고 40 후반의 머리숱이 적고 의외로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머리 받침에 몸을 기댔다. 계속 스크롤하느라 따뜻해진 휴대폰은 손에 느슨하게 쥔 채 엄지손가락이 유리 위를 무심히 누르고 있었다. 엔진의 잔잔한 진동과 차체의 부드러운 흔들림은 즉각적인 최면처럼 작용했고 그녀를 얕고 불안정한 졸음으로 끌어내렸다.
운전사 석호는 공손하게 거의 연습된 듯이 말했다. 오늘 하루 힘들었죠, 아가씨? 목소리는 부드럽고 평범했지만 뒷거울을 살짝 비스듬히 잡고 그녀의 반사를 한 박자 이상 오래 바라보는 방식에서 하나는 등골에 희미한 전율을 느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피곤한 정신이 도시의 불빛 착시로 넘길 뻔한 불안감이었다. 그는 겉보기엔 정중해 보였다. 손은 운전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하게 불협화음 같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석호의 눈빛은 뒷거울 속에서 단순히 그녀를 훑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시선을 휴대폰으로 내렸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올리곤 했다.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미소, 의도적으로 감춘 듯 몸을 살짝 틀어 더 잘 보려는 듯한 자세. 단순한 전문 택시 운전사 치고는 너무 계산적이고 치밀한 움직임이었다. 반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의 하나도 이 이상함을 감지했다. 깊고 고르던 호흡이 미세하게 끊겼고 휴대폰을 쥔 손이 살짝 더 힘을 주었다. 김하나는 조용한 전문성을 풍겼다. 깔끔하게 묶은 포니테일과 스마트 캐주얼 차림은 도시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늦은 밤 통근 속 익명 속으로 사라지는 다른 평범한 과로한 그래픽 디자이너처럼 보였다. 하지만 겉모습 속, 뼛속 깊이 다른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지친 자세 속에도 잠재된 준비태세, 어깨에 흐르는 미묘한 힘, 규율을 말해주는 작은 신호였다. 무거운 눈꺼풀에도 주변을 본능적으로 살피는 눈빛,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휴대폰의 무게,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자신을 연장하는 도구였다. 그녀의 가문은 화약 냄새와 근접전 전투의 정밀한 동작으로 가득했다. 오빠인 김진우 소장, UDT 707 특임대에서 존경 속에 이름이 속삭여지는 전설적인 엘리트 전투원은 여동생에게 세상이 언제나 온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점점 강도를 높이며 관찰의 기술, 싸움의 리듬, 냉정한 자기 방어의 정밀함을 가르쳤다. 이건 도장에서 배우는 기술이 아니었다. 규율이 화폐이자 경계가 삶의 방식인 집안에서 연마된 본능이었다. 택시는 화려하게 빛나는 대로를 벗어나 좁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도시의 웅성거림은 멀어지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부드러운 진동과 멀리서 울리는 외로운 사이렌 소리만 남았다. 이제 완전히 눈을 떴지만 여전히 잠든 척하는 하나의 시선이 옆 창문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포착했다. 석호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능숙하게 휴대폰을 낮은 각도로 들어 올렸다. 그는 도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기록하려 하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매듭이 하나의 위장에서 조여 오르며 마지막 남은 졸음마저 날려버렸다. 미묘한 미소, 오래 남은 시선, 모두 섬뜩한 명료함 속에서 맞춰졌다. 평범하던 택시 이동이 위험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운전사의 휴대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그것은 은밀히, 그러나 분명히 그녀를 기록하려는 각도로 들어 올려져 있었다. 그 장면이 하나, 김의 피곤한 안개를 단숨에 걷어냈다. 피로의 마지막 줄기들은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즉각적인 명료함이 자리했다. 일상적인 이동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침묵 속에 고위험 대치 상황에 갇혀 있었다. 석호는 승객이 깊이 잠들어 있고 무방비하다고 믿는 자신감에 용기를 얻어 훨씬 대담해졌다. 그는 휴대폰을 잠깐 내렸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고 그 소리는 뒷골목의 갑작스런 정적 속에서 유난히 컸다. 있잖아요. 그는 낮고 기름기 섞인 중얼거림으로 말을 꺼냈다. 대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말투였다. 이런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예쁜 여자분은 위험할 수 있어요. 여자애가 곤란에 빠질 수도 있죠.
그는 재빨리 건성으로 웃음을 흘리며 그 말에 마침표를 찍었고 뒷거울을 다시 각도를 잡아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아주 짧은 순간 더 오래 응시했다. 하나는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고르고 잠드는 듯한 깊고 규칙적인 숨을 흉내내며 그의 말을 공중에 띄워두었다. 그것은 불쾌하고 끈적한 존재감처럼 공기에 남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차갑고 신속하며 완전히 전술적인 계산. 그녀는 아드레날린이 펌프질 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황의 급류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훈련받은 방식대로 통제되고 규율된 반응이었다. 위협 확인, 환경 평가, 속눈썹 아래로 간신히 뜬 그녀의 눈은 택시 내부를 훑었다. 첫 관찰 대상은 비상도어 잠금 장치였다. 표준 전자걸쇠로 윤리적이지 못한 운전자들에 의해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조작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녀는 그 위치를 팔꿈치와 정신적으로 대조했다. 탈출 옵션 AA, 메커니즘을 교란하고 도어를 힘으로 여는 것. 그녀는 창문 조절 버튼의 위치도 확인했다. 운전석 쪽만이었다. 사소한 불편함이지만 중요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시선을 밖으로 돌렸다. 거리는 너무 어둡고 너무 좁았지만 가로등과 가게, 처마에 설치된 간헐적인 CCTV에 붉은 빛은 희미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만한 탈출 및 추후 증거 지점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음 교차로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다. 그곳의 신호등과 잠재적 목격자는 일시적인 유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탈출 경로 1. 다음 주요 정차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소란을 만들어 도주. 석호는 그녀의 침묵을 완전한 무의식으로 착각하며 한계를 더 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휘파람 같은 느린 암시적인 선율을 불렀고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스커트 아래로 보이는 다리 길이로 내려갔다. 좀 푹 쉬어야겠네. 그는 말했다. 공소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는 포식자의 깔보는 어조로 채워졌다. 좀 도와줄까? 편히 쉬게. 그의 말은 역겨웠지만 하나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오히려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녀는 미세하게 자세를 조정했고 옷 아래의 근육들이 긴장했다. 공포의 반사가 아닌 움직임을 위한 준비였다. 오빠의 만트라가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싸움이 찾아오면 서사를 통제하라. 환경을 이용하라. 갈등은 빠르게 고조되었다. 잠시 길을 본 후 석호의 오른손이 변속기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중앙 콘솔 쪽으로 움직였다. 그의 휴대폰이 놓인 곳이었다. 이번엔 숨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더 대담하고 친밀한 샷을 위해 다가가는 것이었다. 휴대폰 옆 버튼의 희미한 클릭 소리가 카메라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녀의 안전을 돌이킬 수 없이 위태롭게 할 무언가를 포착하기 직전 몇 분 혹은 몇 초 앞에 와 있었다. 하나의 숨은 여전히 느리고 고르게 유지되었다. 그녀는 맞춤형 재킷의 무거운 천이 옆구리에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던 손이 이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미묘하게 움직였다. 성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킷 아래로 미끄러지며 허리선에 닿아 있는 매끄럽고 차가운 금속을 스쳤다. 그녀가 항상 소지하던 특수 제작의 견고한 전술용 손전등, 형이 준 선물로 텅스텐 스트라이크 베젤을 갖춘 단순한 조명 이상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 움직임은 아주 사소했다. 손목을 약간 굽히는 동작, 옷감의 희미한 바스락거림. 하지만 그 안에는 의도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꺼내려 하는가? 무기인가? 개인용 경보기인가? 아니면 전개 군사 훈련에서 태어난 훨씬 더 결정적인 무언가인가? 시청자들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 매달리며 잠든 그래픽 디자이너의 겉모습 아래 숨겨진 갑작스러운 폭발적 폭력의 약속을 말하지 않고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의 침착함은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이었다. 그녀의 손은 재킷 아래 물건 위에 완전히 자리 잡았고 석호의 휴대폰이 완전히 조준되는 순간 즉시 그것을 뽑아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의 손은 재킷 아래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물체 위에 자리 잡았다. 석호가 그녀가 잠들어 있다고 믿고 불리한 장면을 찍으려 휴대폰을 들었을 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전사 석호는 휴대폰을 기울이며 렌즈를 그녀의 사생활 마지막 경계로 들이대려 했다. 그 움직임은 하나가 기다려온 정확하고 조용한 반가쇠였다. 순간 뒷좌석에 있던 조용하고 무기력한 인물은 사라졌다. 하나의 눈이 번쩍 뜨였다. 공포가 아니라 마침내 사냥 허가를 받은 포식자의 냉혹하고 집중된 눈빛으로 차 세워.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으며 은밀한 정적을 칼날처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다. 피해자의 간청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석호는 몸 전체가 고전압 전류에 맞은 듯 격렬하게 움찔했다. 그의 휴대폰이 대시보드에 덜컹 떨어졌다.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넓게 열린 눈과 깊고 추악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잠시 끼익 소리를 내며 택시는 어두운 한적한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무슨 일입니까, 아가씨? 그의 공손함이라는 가면은 완전히 깨져 나갔다. 운전사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잖아. 하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고 석호의 거칠고 불규칙한 호흡이 그 정적을 증폭시켰다. 석호가 몸을 완전히 돌리거나 다시 휴대폰을 잡기 전에 하나가 움직였다. 그것은 미친 듯한 공황에 찬 몸부림이 아니라 UDT 707의 훈련법으로 수년간 근육에 각인된 단 한 번의 유연하고 정밀한 연속 동작이었다. 석호의 손은 아드레날린과 공포로 인해 튀어나왔지만 하나가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운전석 문 손잡이로 손을 뻗었을 뿐 즉시 탈출 가능한 유일한 경로였다. 하나의 팔이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왔다. 그녀의 손은 때리지 않았다. 주먹을 내지르지도 않았다. 팔꿈치 위 연부 조직을 훅으로 감아 동시에 손바닥으로 요골 신경, 러디알 너브를 압박했다. 석호의 폐에서 날카롭고 본능적인 숨이 터져 나왔다. 통증은 즉각적이고 타는 듯 했지만 결정적으로 통제된 범위였다. 공격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영구적 손상을 주지는 않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벽한 비치명적 제압 기술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행동은 더 빨랐다.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다른 손으로 점화장치에서 키를 잡아 뽑았다. 금속성 소리는 긴장된 정적 속에서 큰 느낌표처럼 울렸다. 서사 통제, 포식자의 이동과 도주를 차단, 석호의 불씨는 눈에 보일 정도였다. 충격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스티어링 휠과 불과 몇 인치 떨어져 있었다. 그는 신음, 비명, 서투른 방어 시도를 예상했지만 받은 것은 전개 전투원의 외과적 정확성이었다. 넌 누구야? 그는 기절할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집에 가려고 했던 여자야. 하나는 냉정하게 평평한 톤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계산된 또 다른 지점 압박을 가해 머리 받침대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움직임은 경제적이었고 차 구조를 활용했다. 하나와 석호가 어둡고 정지된 이 갈등의 무대 안에서 보지 못한 채 뒤쪽에서 또 다른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다가왔다. 대진 늦은 밤 안전과 예의를 철저히 관찰하는 베테랑 택시 운전사는 갑작스런 정지를 포착했다. 이 외딴 구간에서 택시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다는 것은 보통 기계적 문제거나 더 나쁘게는 의도적 사건을 의미했다. 대지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시선을 날카롭게 유지했다. 뒷줄이 너머로 그는 싸움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운전사가 눌려 있고 승객은 통제된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성급히 뛰어들지 않았다. 수십 년 밤거리 경험이 알려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취객이나 말다툼이 아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근처 건물 그림자로 살짝 물러나 비상 서비스에 신고했다. 서울구역 오래된 공장 근처 택시 관련 수상한 사건 신고합니다. 승객이 운전사를 제압하는 듯 보입니다. 의도적이지만 통제된 상황입니다. 즉각적인 대응 필요. 그는 존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상황을 관찰했다. 보이지 않는 증인이자 침묵의 동맹이었다. 절대 통제를 당연하게 여긴 석호는 아드레날린으로 약하게 몸부림쳤다. 자유로운 손으로 문 잠금 장치나 무기를 더듬었다. 그러나 좁은 차량 공간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하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위치는 완벽했다. 지렛대처럼 효율적이며 안전했다. 체중을 약간 이동시키자 손길이 더 단단해졌다. 석호는 신음 섞인 소리를 냈다. 분노와 절박함이 섞인 음성이었다. 그 장면은 선명했다. 공포에 질린 포식자와 믿기 힘들 만큼 침착한 전문가인 그의 피해자 사이의 필사적 대치. 하나는 인형처럼 그를 잡고 눈빛은 흔들림 없고 힘은 절대적이었다. 키는 그녀의 손에 경찰은 오는 중이지만 즉각적인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석호가 갑작스럽게 절박한 움직임을 시도할 수 있을까? 하나는 얼마나 더 완벽하고 지치도록 긴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일한 소리는 갇힌 운전사의 거칠고 무거운 호흡과 멀리서 다가오는 대진의 사이렌 희미한 울림뿐이었다. 하나는 뒷좌석에서 몸부림치는 운전사 석호를 철저하고 외과적 정밀함으로 제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 뒤쪽에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는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대진 덕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울음소리는 점점 강해지며 다가왔고 깜빡이는 빨강과 파랑 불빛이 골목의 검은 어둠 속을 가르고 들어왔다. 공기의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택시 안의 심리전 절박하게 몸부림치는 석호와 전략적이고 흔들림 없는 하나의 소나귀 싸움은 끝을 맞이했다. 석호의 몸부림은 멈췄다. 신경에 찌르는 고통으로 이미 지쳐 있었지만 다가오는 권위의 소리는 그의 공격성을 완전히 꺾는 마지막 결정타였다. 그는 창문과 철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팔 사이에 갇혀 패배한 채 무너졌다. 두 대의 경찰 순찰차가 급정지하며 택시를 포위했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차에서 내리며 플래시라이트를 현장에 곧바로 비췄다. 베테랑 택시 기사 대진이 그림자 속에서 앞으로 나서며 양손을 들어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보였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여성이 피해자고 운전사는 이미 제압된 상태입니다. 그가 괴롭힘을 시도했어요.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택시에 다가갔다. 하나는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제압을 유지했다. 키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님. 그녀는 명확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제압자는 요골 신경과 하악 압박점으로 제압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있으며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녀는 한 번의 숙련된 동작으로 압박을 풀고 자연스럽게 몸을 떼며 잠시 사용을 고려했던 전술용 손전등을 다시 재킷 안으로 넣었다. 그제서야 경찰은 완전히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흐트러지고 겁에 질린 운전사가 운전석에 무기력하게 쭈그려 앉아 있었고 여성 소위 피해자로 알려진 은 곧게 서서 키를 건네며 마치 일상적인 거래를 마무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경찰은 당황하고 저항하는 석호를 신속히 수갑으로 제압했다. 그들이 차량 밖으로 그를 끌어낼 때 하나는 전술 계획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를 수행했다. 그녀는 석호의 휴대폰을 대시보드에서 집어들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가장자리만 잡았다. 이게 그의 장치입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 경찰관에게 말했다. 그가 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으며 범행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시 확보하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의 장치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는 즉각적이고 결정적이었다. 갤러리에는 단순히 그날 밤에 시도가 중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그가 희생시킨 다수 여성 승객들의 불법적 사진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의 신속한 판단과 휴대폰 즉시 기록 요청 덕분에 이 사건은 단순 폭행에서 반복적 포식 행위에 대한 대규모 조사로 확대되었다. 당국은 곧바로 석호의 과거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이전에는 수치심, 협박 혹은 증거 부족으로 나서지 못했던 이들이었다. 하나 김의 단 한 번의 자기 방어가 수많은 여성들을 위한 정의 추적의 핵심이 된 것이다. 압박 속에서도 보여준 하나의 냉정함과 뛰어난 기술은 경찰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고 곧 언론까지 확산되었다. 그녀의 지능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공황하거나 무모하게 방역하지 않고 상황을 평가하고 제압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를 지휘했다. 초기 뉴스 보도는 맞서 싸운 그래픽 디자이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세부 사항, 정밀한 제압, 흔적 없는 제압 자국, 운전사의 휴대폰을 즉시 증거로 인식한 것은 평범한 사람의 어설프고 혼란스러운 반응이 아니었다. 고압 환경에서 최대 능력으로 기능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의 손길이었다. 대진의 대시캠에 포착된 짧은 영상은 택시 안의 결정적 순간을 보여주며 바이럴 루프가 되었다.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침착하게 서서 자신과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조용하고 치명적인 능력으로 지키는 모습은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이미지였다. 이는 여성들이 종종 지니고 있는 숨겨진 힘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한국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강타했다. 기자들은 하나 김의 배경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업과 전투 능력 간의 부조화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UDT 707 특임대 정계 전투 수상자인 김진우 소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연결점은 명확했다. 과연 하나 김은 누구인가? 단순히 영웅의 여동생인가? 아니면 동일한 혹독하고 비밀스러운 훈련을 거친 산물인가? 대중은 그녀의 숨겨진 군사급 능력에 대해 추측을 쏟아냈다. 이 조용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스리퍼 요원인지 민간 자산인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자기 훈련을 내면화한 여성인지 그 정체와 능력의 깊이는 미스터리로 남아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도시는 하나 김에 대한 추측과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외과적 정밀함으로 연쇄 포식자를 제압한 그래픽 디자이너. 그녀의 행동은 비밀스러운 UDT 759.7 특임대와의 연결을 확인시켰고, 대중은 그녀가 지닌 숨겨진 군사급 능력에 큰 호기심을 품었다. 강렬하고 눈부신 언론의 폭풍은 결국 강한 조류처럼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나 김은 이후의 나날을 택시 안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철저한 침착함으로 헤쳐나갔다. 그녀는 언론에 간단한 한마디만 전했다. 석호가 희생자로 삼은 이들을 보호하는 것과 즉각적 행동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공포에 휩쓸릴 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족이나 훈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에게 이번 사건은 개인적 영광이 아니었다. 단 하나의 임무, 위협 제거와 정의를 위한 증거 확보가 완료된 순간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는 이전 삶의 고요한 리듬으로 돌아갔다. 디자인 스튜디오의 형광등이 다시 윙윙거리고 색상과 타이포그래피의 복잡함이 그날 밤의 흑백 충돌을 대신했다. 그녀는 일상의 소소함에서 묘한 만족을 찾았다. 변덕스러운 긴장감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다. 그러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한때 누렸던 익명성은 깨졌다. 커피숍, 지하철에서 가끔씩 스치는 시선, 모든 뉴스 매체에 얼굴이 나간 것을 알아본 사람들의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작은 고개의 끄덕임으로 답했지만 경계심은 완전했다.
더 이상 그녀는 단순히 이동 중 잠깐 눈을 붙이지 않았다. 휴식은 가벼우면서도 통제된 준비 상태였다. 피로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주변을 끊임없이 기록했다. 출구를 확인하고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며 도움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다. 전술용 손전등은 재킷 아래 제자리에 있었고 차가우면서도 안심이 되는 무게감을 제공했다. 이제 그녀의 경계는 단순히 형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날카롭게 다듬어진 깊은 개인적 결이었다. 세상에는 숨겨진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정확히 알았고 그 위험에 맞설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사이클을 넘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메시지가 되었다. 무력한 피해자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셨다. 그녀가 보여준 힘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규율, 침착함, 지능에서 나왔다. 평범한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가, 전문인, 도 이러한 힘을 길러 통제할 수 있다면 비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임박한 위험 앞에서의 그녀의 침착함이 핵심이었다. 그녀는 운에 기대지 않았다. 훈련에 의지했다. 이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는 폭력 자체가 아니라 전략적 제압에 있었다. 진정한 용기와 침착함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명확히 사고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 김의 유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조용하고 깊은 진실이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가족의 유산을 둘러싼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김진우 소장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그의 여동생의 단 한 번의 성공적인 개입을 훌쩍 넘어섰다. 다른 이야기들, 다른 위기 상황, 엘리트 군사 가문 구성원들이 평범한 시민을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지킨 조용한 연궁적 행위에 대한 힌트가 남아 있었다. 김 가족은 또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서울 한복판에서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조용한 영웅담은 무엇일까? 하나의 시련은 준비와 내적 힘의 증거로 승리로 끝났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의 한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만약 당신이 하나처럼 혼자 있고 위험에 처했다면, 카메라가 당신을 향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